북한과 일본 지금 그때 축구 경기 얘기했는데 정말로 축구 네. 오늘이죠? 28일이니까 예, 오늘 하네요. 예. 북한과 일본이 밀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네. 스포츠 얘기하니까 네. 어떻습니까? 일단 뭐 월드컵 예선 경기 조예선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네. 이기면 월드컵 진출을 하는 게 돼 있는데 평양과 도쿄를 오가면서 홈앤 어웨이 경기를 하기로 원래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 24일 원래 평양에서 하기로 한 그 일본과 그 일본 여자 축구팀 평양 가야 되는 그건 아마 네. 장소를 옮겨서 했을 거예요. 사우디에서인가 그랬을 거고요. 사우디인가 제가 네.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하게 됐는데 그냥 뭐 평상시 같으면은 네. 우리가 조금 덜 눈여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뭐 북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요. 북한 여자 축구팀이 이제 도쿄에 갔을 때 일본의 이제 총련계가 전폭적으로 나와가지고 총련계 간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공항에 180명 정도 나와가지고 일본 선수단들을 환영했다, 아니 북한 선수단들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경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뭐 총련계 중심으로 한 네. 우리 동포들 약 3,500명 정도가 가서 응원을 할 거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일본은 총련계를 엄청나게 탄압해왔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도 언론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총련계 학교에 대한 네. 일본 정부의 지원이 이제 단절되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언론 보도가 이제 조금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하여튼 이제 지난 그 아베 정부 시절부터 해가지고 총련계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탄압들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단될 정도였으니까요. 예. 그리고 총련도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 제1조선인 총연합 그래가지고 뭐 보통 이제 총련이라고 하고 우리는 또 그걸 또 조총련이다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총련, 그러니까 조총련 간부들이 지금 180명 정도가 그동안에는 일본 사회에 이제 그 어떤 반북적 아베 정부 시절에 이제 아베 총리 시절에 반북적 분위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축됐던 일본 그 총련계가 공항에 뭐 총련 해종만 의장을 비롯해서 제일 부부장 해가지고 뭐 180명의 간부가 갔다는 걸 봐가지고는 이제 총련이 뭔가 네. 활력소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별다른 어떤 간섭이나 제재를 현재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또 3,500명 모여가지고 막 응원을 하면은 그 네. 응원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동안에 정말 아베 정부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총련에 대한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기가 죽어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북한 선수단들을 응원하면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것들을 마음대로 또 표출하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또 일본 정부 당국, 일본의 경찰의 태도, 또 여기에 대한 일본 그 구급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구급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일본 경찰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일본 구급파들의 반응에 대한 일본 경찰의 대응 그리고 총련계라든가 우리 제일동포 분들의 응원에 대해서 일본 당국의 태도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이제 앞으로 북일 관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봐야 되고. 네. 그 북한과 일본의 밀착 네. 이게 이제 축구 경기를 통해서 네. 더 밀착 강도가 세질 수도 있고 앞으로 일본 총리의 기시다 총리의 네. 북한 방문 뭐 이거는 뭐 지난번에 저희가 짚었듯이 네. 여러 가지 조건이 걸려 있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이제 하나하나 네. 축구를 통해서든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네. 풀려 나가게 된다면 네. 북한과 일본이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보다 더 밀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오늘 경기를 한번 또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3월달에도 또 예정되는 게 있습니다. 3월달에는 이번에는 남자 축구 예선전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평양과 도쿄 홈앤 어웨이 경기 방식으로 북한하고 일본이 예선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경기를 또 어떻게 치르는지 또 한번 봐야죠. 그러면 이제 아마 이번 경기를 치렀던 것들을 경험 삼아가지고 네. 그때는 지금 일본이라든가 북한이 현재의 이 정상회담이라든가 어떤 북일 간의 접촉의 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면은 그런다면은 그 3월달에 있을 남자 축구 홈앤 어웨이 경기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의 태도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그 축구 경기에 대한 태도가 그건 좀 더 알겠네요. 전향적으로 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역시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북한하고 일본하고 그 협상은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네. 현재로서는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의 그 자민당의 간사장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흘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 북일 간의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양 정상들이 결정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말이 실질적으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뭐 중국에서 접촉이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뭔가 일본의 의지가 강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좀 확인이 되집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북한에서는 김여정이 또 담화를 내가지고 이제 계속 그 걸고 있는 게 이제 납치자 문제라든가 그러니까요. 계속 걸고 있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예, 또 이제 핵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의 재해권 문제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김여정이 일본 기시다 총리의 그 애를 태우는 거는 네. 그런데 이 자기 오빠는 지금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뭐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도 사실은 뭐 이런 말을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살짝 한번 툭 치고 지금 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이 조금 그 다급해졌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북일 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말고는 실제로 드러난 게 없는데 그런데 이제 축구 경기를 하면서 이번에 오늘 여자 축구 경기를 보고 또 3월 달에 있을 홈앤 어웨이 방식의 남자 축구 경기들을 북일 간에 하는 걸 보면서 네. 거기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판단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좋아질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는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네. 어제 이제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우리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기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감독이 말을 끊으면서 국호를 정확히 불러야 된다. 아, 우리는 북한 팀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게 뭐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네. 또 이런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남북 관계가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도 네. 이제 바로 반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일본 사이에는 하여튼 지금 약간 좀 오리무중의 상태 안개가 껴 있습니다만은 그 안개 속으로 뭔가 희미한 그림자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안개 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부러 이제 안개를 계속 피우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네. 무슨 뭐 안개도 일부러 뭐 안개를 피우고 있는 것도 없고 그냥 투명해요. 다 보이는데 어떻게 투명하냐면은 지금 서해에서 뭐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충돌들을 또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뭐 요소들도 네. 뭐 군사적으로 본다면은 한미일 지금 뭐 삼각 군사 동맹을 강화하니까 예. 그게 또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국지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서 충돌을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작전 통제를 할 거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있다. 주한미군 내주둔에 있다. 뭐 이렇게 네. 또 말하기도 합니다. 참 이 역설적인 비극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그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네. 어떤 그 한미연합사령관, 그러니까 미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인데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 통제 밖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해에서 만약에 서해 에너지를 떼서 군사적 충돌이 있잖아요. 우리 함정이 북한이 말하는 자기네들 국경선 넘어갔다고 그래서 북한이 우리 함정에 대해서 어떤 도발을 할 때 우리는 네.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대응이라는 거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 통제권 범위 밖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방부 장관은 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끝까지 뭐 대응해라 지금 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서해 5도 일대에서 작전 지시를 지금 내렸다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북일 간에는 지금 서로 연기 피우고 안개 피우면서 뭔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월드컵 축구 남녀 홈앤 어웨이 경기가 지금 2월달, 3월달에 계속 있을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까반 상황으로 가고 있고 3월달, 4월달에 되면은 봄이 되면은 꽃향기가 날리는 게 아니라 봄이 되면 은 지금 화약 연기가 서해에서부터 진동할 그럴 가능성이 커져 있다는 것이 북일 관계와 남북 관계가 정말로 대비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한반도 현실인 거죠. 오히려 남북 관계가 훨씬 더 앞장서 가지고 북일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를 이끌고 가야 될 텐데 네.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화약 이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서해 경계선을 국경선 정하고 네. 뭔가 군사 대비 태세까지 지시하면서 한판 뭐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선이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선들이 그렇죠. 뭔가 국지적으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네. 않죠? 충돌 상황은? 제가 지금 계속 네.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우리 그러니까 군사에다가 백령도 북쪽과 연평도 네. 인근 수역의 군사 준비 태세에 대한 지시를 한 게 2월 14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북한의 군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지금 군사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지금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북한도 당연히 그게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안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남한 땅에 있는 제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제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북한 군부가 김정은이 지시했던 백령도 북쪽과 연평도 일대 그 북한이 말하는 자기네들 국경선 근처에서 뭔가 지금 군사 작전을 지금 북한은 준비하고 있는 것만 분명합니다. 드러나고 있지는 않고 그거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북한 체제의 특징상 그거는 북한의 최고 존엄의 지시를 어긴 거는 북한에 있어서 가장 큰 중대 범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준비하고 뭔가 있을 준비하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단단히 경계를 세우고 있겠죠.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자체도 뭐 그 북한이 말했던 그 경비 개선 그게 이제 북한이 말하는 국경선인데 우리가 이제 국경선까지 우리 조업 활동을 무조건 다 보장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이제 그 NLL 남쪽에 북한이 말하는 국경선이 있고 또 국경선 남쪽에 네. 우리의 또 그 조업 통제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너무 NLL 근처로 가지 않도록 해경이 조업 통제선을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 어선들에 대해서 계도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 선박도 잘못해가지고 뭐 NLL 남쪽으로 내려오고 네. 그 북한 선박이 내려오면은 그 내려오는 선박을 어떤 추적하는 또는 뭐 그 내려오는 선박을 뭐 보호하는 네. 뭐 이런 북한의 경비정이 또 따라 내려오는 경우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선원들이 조업 활동을 하다가 그 어로 통제선이 있는데 네. 조업 활동하다가 어로 통제선을 실수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고기 잡다 보면은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우리 함정들은 우리 해경이 또 단속 활동을 하고 계도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넘어갈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김정은이 말한 것처럼 지금 NLL을 줄 타고 이제 4월 달 되면 이제 3, 4월 달 되면 이제 3, 4, 5, 6월 달 이제 꽃게철이 시작됩니다. 꽃게가 이제 남쪽에서부터 알을 까기 위해서 네.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넘어오거든요. 근데 꽃게들에게는 경계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꽃게들은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선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꽃게들이 지금 저기 태안반도에서부터 이제 북산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어선들이 또 꽃게잡이를 하려고 또 그 선을 타고 NLL 맞아요. 경계선을 타고 또 쭉 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걸 또 단속해야 되거든요. 또 이걸 단속하는 거를 또 김정은은 그 단속을 핑계로 해가지고 자기네 국경선 넘어왔다고 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 그 어로 통제선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 그 불시의 사고라든가 뜻하지 않는 조업 활동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불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은 조용한 듯 보이지만 네, 3월이 접어들고 또 예. 한미 연합훈련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긴장감은 고조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본격화되면은 3월 중순부터 네. 그때 또 한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한번 또 집중적으로 다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한미 연합훈련은 굉장히 최대 규모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막 한 80년대 이럴 때 팀 스프리트 훈련을 했었는데 그 팀 스프리트 훈련이 이제 여러 차례 성격들이 이제 명칭도 막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게 이제
그 남북한의 여러 가지 합의 같은 것들을 하면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미합동훈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연대급 이하로 한미합동훈련을 야외 기동훈련 같은 경우는 연대급 이하로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것으로서 훈련을 그렇죠. 대체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제가 그 군인이라면은 군대가 존재한다면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 훈련이라는 것도 선진화되어지는 거고 훈련이라는 것도 과학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군 종사자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면은 네. 옛날처럼 수만 명이 막 또 야전에 나와가지고 야외 기동훈련을 하는 이런 방식의 훈련은 네.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문재인 정부 했던 것들을 무조건 반대하니까 네. 또 이번에 이제 사단급으로 대규모 몇만 명이 지금 동원되는 그 야외 기동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중순부터 약 한 2주 정도 야외 기동훈련을 하고요. 한미연합으로 야외 기동훈련을 합니다. 또 야외 기동훈련을 할 때 또 미국 본토에서 증원군이 또 도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야외 기동훈련이 끝나면 한 2주 정도 야외 기동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그 후속 훈련들을 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4월 초까지 또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훈련이 그런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이 줄줄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예. 이제 총선 직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안보 불안이 어떻게 네. 또 총선에 영향을 줄지 이것도 저희 주시를 하도록 하고